안녕하세요.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입니다. 임신기간은 축복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몸의 변화 때문에 당혹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죠. 오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받고 답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해드리고자 해요. 가장 먼저 임신을 하면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덧인데요. 입덧을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? 입덧을 노력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고요. 입덧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. 먹덧, 토덧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, 또 어떤 분은 거의 입덧 안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없으신 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애들마다 달라요. 첫애는 입덧이 이렇고, 둘째는 입덧이 이렇고, 셋째는 입덧이 이렇고, 뭐 이건 유전도 아니고요.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의지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. 임신하게 되면 태반에서 HCG 호르몬이 발생하고 이것이 뇌의 구토중추를 자극을 하는데, 사람에 따라서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태반에서 나오는 HCG는 또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첫애 때 입덧 다르고, 둘째 때 입덧 다르고, 셋째 때 입덧 다르고, 그렇다고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. 다른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초에 쭉 나오는데, 우리 생리 전에 소화 안 되고 배 팡팡해지잖아요.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. 위장이 막 이렇게 연동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좀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결국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반응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, 이는 노력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기가 잘 자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. 입덧 많이 하는 것도 얘는 진짜 잘 크나 보다, 이렇게 위안을 삼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산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임당이 있는데요. 네. 보통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가요? 거의 80% 맞고 한 10% 20% 틀리다? 예.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임당이 정말 오는데요. 근데 젊은 나이 때는 생각보다 잘 안 오시고, 만 35세 넘어가면 정말 와요. 뭐 이거 개인적인 경험인데, 저도 첫애 때는 31에 임신했나? 그때는 안 왔죠. 둘째 때 재검했죠. 셋째 때 만 35세 당뇨 왔습니다. 그래서 35세 중요해요. 네. 임당은 가족력, 타고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함께 평소의 생활 습관의 합작품, 거기에 나이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평소 내 식습관이 어땠는지, 뭐 체중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도 그래도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, 없어도 임당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,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임당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미리 조심하시는 경우도 많아서, 의외로 임당 검사를 제 자기 관리, 식단 관리로 잘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, 가족력이 없는 분들도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확진을 받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. 그래도 가족력이 더 중요하기는 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,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그래도 생활 습관이니까, 임당이라는 거는 당뇨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전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을 갖는 게 임당이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외적으로 튼살이나 색소 침착처럼 그런 변화도 많은데,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림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게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? 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피부는 타고나요. 그래서 뭐 의학도 의학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게 뭐 크림을 아무리 쓴다고, 좋은 크림을 쓴다고 해서 약간 타고난 체질을 이기긴 어렵다. 그렇지만 그러면 뭐 아토피한테 크림 안 쓸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보습해주고 수분을 충전해주고 해주는 게 그나마 가려움도 들어주고 수분 보충도 덜해지고 2차 감염도 예방해주고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. 그래서 체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큰 거는 맞지만요.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단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튼살을 확 생겼거나 아토피가 있었다,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그 애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또 피부가 건성이면은 튼살이 생길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니까,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 탱탱하신 분들이 튼살이 더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, 젊은 피부일수록 급격한 팽창이 갑자기 두두둑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발라주시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색소 침착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노력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진 적어서요. 여기 검해집니다. 그냥 우리 슬프지만 받아들이자,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
산모가 노력만으로 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뭐 많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변비 같은 경우도 좀 타고나시는 것도 많지만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, 그리고 안 되면 저희 좋은 약도 처방 드려요. 그러니까 임산부들 국민 변비약 같은 거 있으니까 오시면 그런 약 처방 또 해드리고, 부종이나 요통 같은 거는 확실히 허리 아픈 거는요,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너무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, 평소에 이제 뭐 필라테스나 요가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줄이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허리의 근력이 참 중요하구나. 임신을 했을 때는 이런 요통 같은 경우는 정말 운동을 임신 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잘하고 좀 몸매도 날씬하게 가꾸셨던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에 의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뭐 임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태아에게 중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, 또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, 기분이 너무 안 좋다든지 화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 아이의 내면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채우는 산모의 노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. 만성 스트레스가 나오면 코르티졸 때문에 또 아기 건강에도, 또 아기의 어떤 유전자 발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잘 먹는 그런 태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태교가 아닐까,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. 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, 행복할 때 나오는 거, 옥시토신, 이런 것들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다. 임신 중 겪는 변화는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아기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벌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. 변화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내 몸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우리 아기가 잘 크고 있다는 증거다. 내 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세요. 임신하면 잠 안 온대잖아요. 그럼 어떻게 자요? 아기 낳아도 제가 8년은 못 잔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시라고, 조절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였습니다.